이게 과립 미디엄이라고 하는데요. 과립형이란 수채화에서 수채가 아니고 과립이라고 하면은 알갱이들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 가루가 아니고 약간 알갱이가 있는 가루들을 과립이라고 합니다. 그 과립을 만들어주는 미디엄입니다. 그 어떤 과립이냐 하면은 이제 수채화 물감 중에서 특성이 염색이 있고 과립이 있습니다. 염색성은 종이에 이제 깊게 착색을 시키는 물감이고요. 과립 형상을 만드는 물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기 양털 무늬 같은 이런 문양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이런 뭐 진한 얼룩 말고 이쪽에 뭉치고 한 얼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과립형 물감입니다. 이게 특정 안료는 이제 무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안료들끼리 끌어당기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성질의 안료가 과립형 이제 색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그 안료가 무조건 과립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 똑같은 안료예요. 이거인데요. 과립이 좀 많이 생기는 것도 있고 살짝 덜 생기는 것도 있어요. 이건 제조 방법이나 물감사에 따라서 제조 방법이 달라서 생기는 그런 차이입니다. 여기 이게 제가 만든 거고요. 이거는 마이베리 블루예요. 같은 안료를 쓰고 같은 색이라고 하더라도 가립성이라고 하더라도 뭐 물감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자, 이게 과립형이 아닌 물감에 대해서 이런 과립형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미디엄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위에 보면은 그냥 칠한 거고 밑에는 이제 과립 미디엄을 칠한 거예요. 이렇게 뭉친 얼룩이 보이죠? 여기는 좀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감을 이 과립 미디엄을 쓰면은 이런 과립형 모양으로 해줘요. 근데 사실 이게 억지로 과립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알갱이가 막 보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와요. 원래 이 과립 물감을 만들 때 안료가 이제 물에 잘 섞이도록 분산제나 유화제나 계면 활성제 같은 걸 넣어주는데 그걸 억제하고 안료끼리 억지로 뭉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화제나 계면 활성제를 안 넣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억제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써보면은 과립이 안 생기는 물감도 많이 있어요. 그게 저는 뭐 처음에는 이게 뭐 특정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양 이런 걸 조절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 과립을 만드는 게 사실 그냥 칠한다고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적절한 이제 물감량, 그 종이에 따라서 이 과립이 생기는 게 다르고 어떻게 칠하는 거에 따라서 과립이 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과립이 안 생기는 게 그런 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윈즈 뉴턴에서 잘 생기더라고요. 윈즈 뉴턴 이외에 이게 윈즈 뉴턴 미디엄이라서 그런지 윈즈 뉴턴에서만 과립이 잘 생겼어요. 다른 브랜드의 물감에서는 생기는 것도 있고 생기는 브랜드도 있고 안 생기는 브랜드도 있어요. 어떤 게 되는지 모르니까 윈즈 뉴턴 쓸 때 이걸 써야지 확실히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윈즈 뉴턴입니다. 일단은 퍼머넌트 로즈를 써보겠습니다. 퍼머넌트 로즈일 때는 처음에 칠할 때 약간 뭉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물이 아직 유동성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마르면은 매끈하게 돼요. 특히 퍼머넌트 로즈를 선택한 이유가 얘가 염색성 물감인데 염색성 물감은 종이에 매끈하게 착색이 돼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과립성이랑 정반대인 물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 과립 미디엄을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게 물처럼 이제 섞으면 돼요.
근데 이게 붓으로 찍어 쓰거나 이거 부어서 쓰기에는 너무 불편해서 이런 공병에다가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병, 이거 빼비오 공병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2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섞는데요. 약간 모자란 것 같은데, 이게 잘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섞었을 때 물감 보면은 살짝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 과립 미디엄에서 물감 입자가 서로 뭉치기 시작하거든요. 그 정도가 됐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과립이 확실히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말라봐야 아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선 잘 몰라요. 다른 물감에 대해서 이 부탈로 블루에서 하나 떨어뜨려 볼게요. 여기 보이네요. 쓸 때 흔들어 쓰세요. 여기 알료 입자가 뭉치는 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나? 이 과립 미디엄을 써서 알료 입자가 살짝 뭉치는 게 보이면은 그때 쓰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이게 끝이에요. 뭐 다른 미디엄처럼 뭐 종이에 미리 발라서 쓴다 이런 것도 없고요. 이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지금 과립 미디엄을 써서 과립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과립형 물감이랑은 좀 다르고, 특히나 이제 과립형 물감과 아까 말한 염색성 물감을 섞었을 때 생기는 특수한 효과를 이제 과립 미디엄을 쓰면은 만들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립형 물감을 썼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물감이 뭉친 곳과 물감이 약간 없어져서 하얗게 보이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과립형 물감 자체가 색이 좀 연하게 보이는 편이에요. 이제 투명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안료가 없는 얇게 발린 부분과 두껍게 발린 부분이 교차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투톤 채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자세히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염색성 물감과 가립성 물감을 섞으면은 여기 색이 좀 다른 게 보이시죠? 이제 염색성 물감이 밑에 완전히 색을 깔고, 이제 그다음에 과립형 물감이 그 틈을 만들면서 염색성 물감이 칠하는 것을 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런 투톤이 생깁니다. 카메라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이 보라색, 어두운 보라색 사이에 이런 여기 빨간색 퍼머넌트 로즈를 썼거든요. 퍼머넌트 로즈의 핑크빛이 살짝 보이면서 이제 그런 보라색, 보라색을 보이게 합니다. 이게 다니엘 스미스 문글로우나 섀도우 바이올렛 섞는 방법을 좀 썼거든요. 울트라마린이랑 비리디안과 그 다음에 염색성 빨간색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퍼먼트 로즈랑 코발트 터커이즈 라이트를 섞은 거예요.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특이한 보라색을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과립 미디엄을 쓴 건데요. 이가 전부 과립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투톤형이 생기잖아요. 그냥 섞어도 과립형 물감 하나를 쓴 것 같은 효과가 냅니다. 예, 이게 과립 미디엄의 차이였습니다. 윈제이 뉴턴 미디엄이랑 윈제이 뉴턴 물감이랑 써야지 제대로 효과가 납니다. 그럼 다음에는 다른 미디엄으로 만나보겠습니다.